우리가 축구 너무 잘하면 막 축신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선수 보면 축신 발베르데라고 해도 아무도 그렇게 태클 걸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저도 너무 잘해요. 저도 이견 없고. 예. 전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쭉쭉 뭐 골 득점 상황이라든가 이 선수가 최근에 뭐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킥력 너무 정말 좋죠. 성실하게 많이 뛰고. 네. 근데 올 시즌 확실히 자신감이 더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스 바깥쪽에서 내가 때릴 수 있는 위치, 골문을 바라보고 유효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면 이거 슈팅 때리는 게 아니라 골이다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만큼 좀 자신감이 올라왔다라고 봐야겠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발베르데 영상 한번 찍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토니 크로스 SNS에서 예. 지금 현 시점 탑3 안에 든다. 그런 탑3인가 5인가 뭐 토니 크로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교수님이 인정할 만큼 폼이 좋은 수강생이었다. 이제는 사실 이제 같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쨌든 토니 크로스한테도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조언을 들었을 테니까 수강생이라기보다는 이제 토니 크로스가 만약에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간 이제 또 다른 교수가 아닐까. 지금 발베르데는 약간 조교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경기력만큼은 교수 못지않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학교 때도 수업 듣다 보면은 교수님이 사실 수업을 잘 해가지고 교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교수님보다 더 나한테 설명 잘해주시는 조교 형이나 누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발베르데가 그런 분이죠. 네, 맞아요.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셀틱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는데 뭐 5대1로 이기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조 1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을 했어요. 뭐 초반부터 사실 PK가 2번이나 나와가지고 모드리치랑 호드리고 깔끔하게 득점을 했고, 이렇게 1위를 확정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 클럽 브리에, 인터밀란, 프랑크푸르트, AC 밀란, 도르트문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중 한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2위 팀들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또 빡센 팀들이. 갑자기 파리 생제르맹이 어제 생각지도 못하게 조 2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상이죠. 파리 생제르맹 만나면. 지난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랑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엄청 힘든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레알은 어쨌든 근데 저는 조 1위 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뭐 2위 했을 때 예를 들어 또 맨시티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맞아. 2위 팀들끼리의 그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조 1위를 확정을 했고, 뭐 이날 경기에서 인상적이었었던 선수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뭐 수비진 형은 뭐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쿠르투아는 PK 맞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클린시트 하나 했는데 마지막에 프리킥으로 하나 먹혀가지고 클린시트에는 실패했지만 쿠르투아도 굉장히 잘했고, 벤제마가 빠져있는 자리에 중앙으로 나왔었던 호드리구도 괜찮았어요. 호드리구는 확실히 이 선수의 그냥 기본 동선 자체가 우드리고보다는 중드리고로 살짝 나와서 왼쪽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나요. 얘도. 그러니까 측면에서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중앙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나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또 오늘 이제 득점도 했으니까 호드리고의 성장세도 상당히 무섭고, 아센시오가 지금 최근 폼이 좀 괜찮습니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센시오가 그냥 스탯 생산력만 높다라고 최근에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을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만큼 영향력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해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안첼로티의 레알보다 올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게 그 부분이죠. 지난 시즌은 베스트 11이 거의 비슷했고 언제까지 크카모냐 했는데 뭐 부상자 때문에 변화도 주긴 합니다만은 교체 선수들이 대체로 잘해요. 그러니까 변주를 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왜냐면 이날 뭐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이제 4-3-3 형태로 주로 나오니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호드리구가 중앙을 채웠고 이 3미들 조합 중에 추아메니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현지 쪽에서는 그러면은 카마빈가가 좀 선발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토니 크로스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썼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리그를 어차피 못 뛰니까. 근데 카마빈가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안첼로티의 선택은 모드리치, 크로스 그리고 발베르데였죠. 그러니까 믿음의 발베르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측 윙으로 쓰든 아니면 중앙 자원에 쓰든 이 발베르데가 어디에 나와도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용할 수 있는 멀티성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아주 크다고 보고, 크로스가 수비적인 롤을 맡으면서 한 칸 내려가고 남은 두 선수는 전진하는 형태의 산미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토니 크로스한테도 이 자리가 어색한 자리는 아니에요. 한 칸 내려서서 전체적인 볼줄기 잡아주고 공격 방향성 설정해주고 빌드업에 관여가 되니까. 발베르데 여기 지금 셀틱전 히트맵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선수는 중앙으로 출전했을 때도 우측 위주의 동선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포지션에 고정이 돼 있다고 보기보다는
중앙 측면을 좀 자유롭게 오가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지금 여기 히트맵 보이시죠? 물론 오른쪽에서 활동한 시간이나 빈도가 훨씬 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수가 좌측으로도 굉장히 넓게 벌려주고 중앙 지역에도 연관이 되고 2선 3선을 자유롭게 오갔기 때문에 네. 저는 한 포지션에 머무르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좌우 측면 중앙까지 활발하게 오가는 프리롤러스 안첼로티가 좀 기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동선 자체에도 좀 제한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 윙 뛰면은 그냥 4-3-3이랑 4-4랑 이제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발베르데 오른쪽 윙으로 뛰면은 윙 포워드처럼 뛰다가 수비할 때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처럼 뛰거든요. 그게 엄청난 체력과 활동량 때문에 가능한데 그거를 윙이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짤라자리에 두면은 덕현이 말대로 프리롤처럼 왼쪽에서 뭔가 공격 안 풀리네? 그럼 왼쪽 가서 살짝 좋아주고 아크 정면 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에서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진짜 여러 가지 정말 창의적이고 동선 겹치는 거 하나도 없이 선수들한테 패스 주고 본인이 때리고 이런 기회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스위칭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모드리치가 우측으로 이동했으면 발베르데가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넘어가서 동선을 짜줬고 그리고 3선까지 내려가면서 영향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베르데가 핵심적으로 맡았었던 역할은 뭐냐면 측면 자원들과 지속적으로 트라이앵글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현대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측면에 있는 풀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있는 윙어 1명 혹은 이게 중앙 공격수가 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발베르데가 항상 중심이 됐었고 저는 이날 레알 마드리드 공격 전개 보면서 발베르데 안 거쳐간 빌드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볼 관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베르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트라이앵글 구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 지역에서의 볼 소유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 좌우 측면까지 동선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벌려져 있다 보니 양 사이드에 걸쳐서 모두 발베르데가 영향을 끼치는 그림이 레알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좋았다라고 정리를 해야겠죠. 참 발베르데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데 이 흔히 말해서 축신 얘기하려면은 온더볼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축구를 우리가 보다 보면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당연히 보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할을 보여주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인데 지금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온더볼도 너무나 좋은 건 당연하지만 오프더볼도 좋기 때문에 팀이 전체적으로 결과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오프더볼 움직임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온더볼 오프더볼 안 가리고 다 좋은 유형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드릴 말씀이 박스 바깥 득점인데 맞아요. 이 박스 바깥 득점도 오프더볼이 좋아야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선수가 물론 온더볼 상황에서 전진을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박스 바깥쪽에서 세컨볼이 나왔을 때 이 볼이 흐르는 위치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볼들이 당연히 컷백이나 측면에서 주는 공도 많지만 우리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랑 같이 박스 안쪽으로 끌고 갔을 때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대 수비수들은 중앙에 있는 공격수만 막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끌려가면은 저기 중거리 맞는다.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미드필더들이 커버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보고 발베르데는 더 좋은 위치에서 본인이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오프더볼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저희가 언급드렸었던 뭐 트라이앵글 형성한다든지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끼치는 영향력 외에도 이 발베르데가 역습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 쪽에서 볼이 전달되면 이거를 빠르게 가지고 뛰는 운반책 역할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습 상황에서 좀 기동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발베르데가 우측 지역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저는 아센시오가 이날 우측으로 나왔거든요. 아센시오의 경기력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언급했었던 이 중거리 슈팅 관련 이 엘 클라시코전에서 아주 좋은 빠따를 보여주면서 이 정말 팀의 승리를 저는 발베르데가 거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에 발베르데가 벌써 이 박스 바깥 지역에서 5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유럽 5대 리그의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수치고 발베르데 다음으로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득점이 많은 선수가 딱 2명입니다. 리오넬 메시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 총 4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베르데가 이 슈팅력에 있어서도 지금 유럽의 네로라 하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 저는 거의 탑이라고 봅니다. 이런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도 토니 크로스가 위치한 3선 부근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데도 발베르데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쭉 경기 보면서 그리고 뭐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양산이 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 자체가 프리롤로 되게 넓게 뛰는 스타일이고 오늘 경기에서 맡았었던 역할이 딱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격 지형에서도 발베르데가 미친 영향력이 많았고 수비 진영에서도 발베르데의 이런 커버력을 좀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수가 오늘 셀틱전은 공격 수비 그냥 혼자 다 했다고 해도 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즌 발베르데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그런 중거리 골까지 터지다 보니까 발베르데를 또 한 번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올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유럽에서 가장 폼 조화 없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쭉 가고 있는 게 발베르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이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발베르데는 나왔을 때마다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뭐 이 선수가 사실 우측 윙으로도 기용되고 이제 중앙으로도 기용되고 그러니까 뭐 메잘라 역할도 소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활동했었던 포지션을 보면은 우풀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을 꾸리는 감독 입장에서 이제 안첼로티가 되겠죠.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땡큐죠.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좀 특출난 건 없네라고 판단이 드는 자원이 있고 어디에 나와도 이렇게 유틸성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베르데는 후자에 아주 가까운 선수죠. 이런 선수 뭐라 하냐? 그냥 축구로 잘한다. 축신. 축신 발베르데. 축베르데. 왜요? 아니에요. 축배 사이다 먹을래요? 축배 좋죠. 축배를 들어라.